네,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 날. 네. 오늘 수업만 하면은 오후에 쉬시죠? 아니에요? 네, 대부분 쉬실 건데. 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또 쉬어야죠. 네. 우리 사람은 알게 모르게 이게 뭡니까? 세뇌가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경험한 것 중에 실무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저 학원에서 이제 자격증 공부해서 따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 하냐면, 거기 가르쳐준 선생님 계실 거죠? 있을 건데, 사실은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합격한 그 원인이,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그 상당 부분이 70% 정도는 본인의 노력 가지고 이게 합격한 거지, 선생님의 강의만 들어서 합격한 것은 아닌 거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고 딱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강의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이 전부 다 눈빛이 틀려져요. 왜 우리 선생님 욕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선생님도 노력하고 잘해주셨지만 수강생분들이 스스로 잠도 안 자고 시간 아껴서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합격이란 그 성과물을 내는 거에 상당 부분은 수강생분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거다, 그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저를 째려보시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려도 그래. 그게 뭐냐면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생각이 이제 딱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선생님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죽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있다 뭐 하면 우리가 뭐 반감이 들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는 편향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 왜 이렇게 편향돼 있냐고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는 얘기가 다 맞냐고 저를 막, 그 당신이 하는 얘기가 다 100% 맞는 거야? 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 할 말이 없더라고. 내 말이 어떻게 다 맞아.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는 이쪽도 틀리고 이쪽도 틀리다는 거야. 그래서 너도 틀리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러고, 그러면 왜 사는데?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이 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많은 걸, 아하, 나도 편향돼 있구나. 나도 모르게 세뇌가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냐면,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인간관계 이런 데서 보면, 아,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83페이지 보십니다. 사무소의 공동사용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네.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경우인데, 그게 사장님이 2명, 3명인데 하나의 사무실 공간을 같이 쓰는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게 현실적으로 꽤 있는데, 부동산 사장이 1명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명, 복도방 할아버지요, 부칙경우, 법인도 있고, 저희 옆 부동산만 해도 법인이 한 공간에 하나 있고, 그 법인의 대표자가 A 이렇게 되고, 갑 법인이에요. 중개법인. 그리고 이제 B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딸이야, 딸. 여기 아빠고. 그니까 밖에 요 간판은 1개가 걸려 있어요. 코끼리 부동산이에요. 근데 안에 가면 증이 말이에요. 딸 증이 걸려 있고, B. 요 중개법인의 등록증, 그 다음에 아빠의 자격증, 이런 게 걸려 있고, 이렇게 2개가 걸려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을이 아니군요, 여기요.
그러니까 갑하고 여기를 을로 해버려요. 중개법인하고 을, 딸. 둘이 한 공간을 같이 쓰게 된다 이거지. 여기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관계도 아닌데 그냥 아는 그 사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같이 얻어가지고 월세 반 부담하면서 같이 쓰는 거. 이것도 여기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게 최근에 보면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하는 거.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건 이렇게 쓰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 돈벌이가 잘 될 때는 이 소득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돈벌이가 잘 될 때, 요즘처럼 이때 말고. 그게 하나 있고, 장점이.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법을 위반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여기는 도장을 못 찍지만, 일을 못하지만 여기는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요즘같이 불경기다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했을 때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틈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요 공동사용이라고. 그래서 겉에 간판은 한 개밖에 없지만 안에 들어가면 요렇게 두 개를 걸어놓고 하는 경우들이 계속 늘어요. 계속. 아시겠죠? 이게 공동사용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도 공동사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잘못해서 영업정지 받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게 현실적인 필요성입니다. 근데 이제 법조문에는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때 공동 사용하지만 별개의 사장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보증 설정 따로 해야 되고, 인지항 등록도 따로 하고, 걸어둘 것도 따로따로 걸어두고, 자격증 등록증 이런 거요. 사고 냈을 때 배상 책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사고 치면 갑이 물어주는 거고, 딸이 사고 치면 을이 물어주는 거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여기 공동사용이다 이렇게. 공동사용하게 되는 방법을 보면 뭐 간단해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갑이 원래 혼자 쓰고 있었는데 을이 갑한테 승낙을 받아내가지고 요것을 근거지로 해서 신규 등록을 해. 오픈. 등록이 끝나고 나면 갑을이 같이 있게 되죠. 이렇게. 아니면 갑의 사무실인데 을도 사무실이 있었어요. 근데 요 갑의 승낙을 받아갖고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겨요. 좀 이따 이전하겠습니다만은, 사무소 이전. 이쪽으로 이전을 끝내는 순간에 갑과 을이 모이게 되죠. 이거 공동사용이야. 그러니까 공동사용은 일종의 현상이에요, 현상.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 시험에서 핵심은, 여러분 교재에 보면 84페이지 보시면 가로 4번하고 가로 5번이 핵심이야. 가로 4번은 업무정지 기간 중이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이미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승낙을 해준다고 해도 을이 여기에다가 오픈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픈하게 되면 갑과 을이 공동 사용하게 될 텐데, 갑은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고 해서 일 못하는 사람인데 이거 신규 오픈하고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갑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을의 도장을 찍어가면서 일을 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이, 영업정지 받은 갑이. 그래서 그런 경험을 관청이 이제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 조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합쳐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로 4번. 꼭 대비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이렇게 요 사람이 아무리 오케이 해도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그쪽으로 이전 신고를 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전 신고를 안 받아줘요, 관청에서. 왜요? 어떤 게 염려되냐면 또 갑이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을의 도장을 갖다가 찍어가면서 실제 갑이 일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4번은 영업정지 기간 중일 때는 공동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게 걸리냐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봐야 돼요. 업무정지, 요거 아니고, 업무정지를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영업정지를 당한 거지.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 이렇게 우리 갑하고 같이 사무실 쓰는 게 못하게 만들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근데 영업정지를 받고 나서 사무실을 이렇게 같이 쓰게 된 게 아니고 받기 전부터 쓰고 있었잖아. 일종의 기득권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같이 쓰고 있다가 한 사람이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딴 데로 이사를 가거나 뭐 그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같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갑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데 그러면 안 되지만 의뢰 도장을 빌려갖고 찍어가면서 실제 갑이 일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라고 그런 건 아닌데 기득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로 5번이라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영업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 중이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그 중에 한 명이 영업정지 받아도 공동사용은 여전히 뭐예요? 유효하더라, 허용되더라 이런 얘기죠. 응? 그래야 되겠죠. 그게 이치에 맞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코끼리 부동산처럼 영업정지 받기 전부터 같이 쓰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다가 아빠 중개법인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래도 그 사무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슬플 일이 아니다. 계속 영업할 수 있고 손님이 오면 그냥 코끼리 부동산에 온 거예요. 그리고 도장 찍을 때 이제 갑 도장을 못 찍죠. 업무정지니까. 그럼 딸 의뢰 도장을 찍어가면서 일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런 영업을 못하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죠. 그게 이 제도의 가장 핵심이요. 가로 5번이 가장 핵심이라고. 실무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일을 계속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영업정지는 진짜 못된 사람만 받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냥 털면 뭐라도 걸려요. 옛날에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한 달.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사무실 나와서 일하려고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게 다른 부동산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왜 그러지? 오늘이 무슨 쉬는 날인가? 의아해하면서 이제 사무실 청소하고 일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단속반이 뜬 거야. 단속반이 떴으니까 이 사람 다른 데가 다 숨은 거지. 단속반이 떴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됐다. 나는 뭐 걸릴 것도 없고 단속반이 떠가지고 딴 데 지금 사무실 문 닫았으니까 손님들은 다 나한테 올 것이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단속반이 왔어.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나는 뭐 한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단속반원들은 실적이 필요하다고. 그 문연 그 부동산 사무실을 탈탈 턴 거야, 다. 이게 계약서 뭐 몇 장 쓰지도 않았지만 쓴 것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뭐 지킬 거 뭐 이런 거라든지 막 등등등. 걸렸잖아, 그 사람? 몰라. 그건 묻지 마. 그래가지고 제재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깨달은 게 그거예요. 단속반이 떴다고 그러면 다 같이 숨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털면 다 털려요. 그래서 숨는 거요. 특히나 이제 좀 업력이 쌓이고 그러면 어디엔가는 있는 거예요. 어디엔가는. 자, 사무소 옮기는 거 합니다. 사무소 이전. 여러분 교재는 85페이지죠. 사무소 옮기는 경우가 실무적으로도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무실이 동안구에 있던 갑이라는 사장님인데 여기가 영업이 좀 부진해요. 근데 이쪽이 만안구가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아. 그죠?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옮길 수 있다고. 자, 옮길 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건 뭐 어렵진 않아요. 먼저 옮겨요. 짐을 싸서. 이쪽 사무실 얻어서. 그리고 만안구청장한테, 구청장입니다. 정확히는. 구청장한테 와가지고 옮겼다고 신고해요. 요게 10일 안에 신고하게끔 돼 있고 이거 넘기면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사 왔어요라고 신고. 요 신고할 때는 이전 신고서를 구청에 가서 달라고 그래서 적어내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임대차 계약서겠죠? 요거. 그것을 갖고 가야지. 사무실이 있어야 일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등록증을 가져가가지고, 여기 걸고 영업했던 요 등록증, 여기 걸었던 등록증 있잖아요. 그걸 떼가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왜냐? 등록증에 보면 주소가 나와. 이 사무실의 주소를 기재하게 돼 있어. 소재지를. 바뀌었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고쳐주세요, 주소,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되면 등록증 이렇게 주소 바꾸듯이. 요새도 등록증 이렇게 주소 이렇게 바꿔줍니까? 주민센터에서? 이사를 안 가봐서 20년째? 잘 모르겠네. 예. 아, 스티커? 그걸 붙이라고? 오케이. 옛날 저희는 옛날 기억으로는 거기다 이렇게 막 적어줬어, 이렇게. 이거. 등록증에 있는 주소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발급. 그때 등록증을 갖다가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옮겼을 때 등록증을 재발급 해줄 때 기존에 있던 등록증을 고쳐서 그걸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그래요. 주소를 고친다고. 그래서 재발급을 해주는 요 방법은 인정이 안 돼. 동안구에서 만안구로 이전하면. 왜요?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이거는 인정이 안 되고 뭐만 되냐면 새 등록증이 있죠. 새로 인쇄를 해. 제일 밑에 만안구청장 이렇게 꼭 크게 들어가야 돼. 요 네가 아니고 사실 여기 케이스는 왜예요? 왜? 그래서 요것만 인정이 되고 기존의 등록증에 주소 고치는 건 허용되지 않고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사무소 옮기는 거에 대해서 동안구청장이 모르고 있겠죠, 지금.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옮겨왔는데 여기다 신고를 해놔서 모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가 등록관청이 될 거죠, 여기가. 그래서 원래 요 사람은 처음에 여기 등록했을 거죠. 그럼 요때 처음에 여기서 뭐예요? 등록증을 줬을 거죠. 그리고 서류도 여기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 갖고 있는 서류를 동안구청장이 이렇게 넘겨줄 필요가 있는데, 아이고. 그때 만안구청장은 요 사람이 모르고 있잖아, 옮긴 걸. 여기 동안구청장한테 서류 다 넘겨달라고 송부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해요? 서류를 넘겨준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5단계야. 3, 여기 4, 5 이렇게 5단계. 그러면 서류 뭉치가 요리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돼요. 등록관청 요리 바뀌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가 핵심이냐면 86페이지 큰 네모 2번 있잖아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여기 보시면 되고 5단계로 제목을 뽑아서 썼습니다. 가로 1번 이전, 가로 2번 이전 신고 10일 이내. 그때 갖고 갈 첨부 서류가 박스에 보시면 등록증 꼭 갖고 와야 됩니다. 새로 발급받을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중개사무소로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요거 가져야 되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도 시험 볼 때인가 나왔었는데 혹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로 사무실을 옮기고 그럴 수 있나요?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그게 준공이 떨어졌으면 되죠. 그래서 다만 이하에 있는 게 시험에 2번 정도 남았는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않는 건물로 사무실을 옮겼을 때는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된 사유서를 추가로 내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 등록증을 이제 새로 발급받아야 되겠죠. 오른쪽에 가로 3번에 등록증 재교부라고 돼 있고 가로 3번까지 왔습니다. 요럴 때 등록증 재교부 옆에다가 기재사항 변경 X라고 좀 쓰시고 기재사항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소를 갖다가 고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새로 인쇄되는 것만 인정된다. 이게 등록증 재교부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4번 송부 요청. 서류 넘겨달라고 새 등록관청에서 요청하죠. 그러면 가로 5번 송부죠. 송부가 되는 서류가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 박스에 보면 이 가로 5번이 지금 공부한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제가 볼 때는 가로 5번이에요. 가로 5번의 그 박스라고 해요. 뭘 송부해 주냐? 1번. 길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끝에 있는 등록대장. 끝부분만 보시면 돼요. 등록대장이 여기요. 동안구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대장에다가 갑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 카드예요. 등록 대장을 동안구청장이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전자적으로 처리하죠.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등록 대장 1번. 자, 2번. 넘겨주는 2번은 뭐냐면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 갑이 처음에 동안구청장한테 등록했겠죠. 등록 신청을 할 때 내는 서류 뭐가 있을까요? 등록할 때 내는 서류.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요 사무소 확보 서류 그거잖아요. 그거 여기 들어가 있겠죠? 갖고 있겠죠? 그거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2번. 자, 3번요. 세 번째 넘겨주는 서류가 뭐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일하다가 최근 1년 안에 받은 행정처분이 있다면 영업정지 뭐 이런 거 받은 게 있잖아요. 그 받은 기록을 어떻게 해요? 넘겨줘야 돼. 그게 3번. 앞부분. 뒷부분이 하나 더 있어. 뒷부분 보면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중요한데 갑이 이쪽에 있을 때 법을 위반한 거야. 그래서 등록관청인 동안구청장이 위반행위에 관련해서 막 업무정지 같은 거 때리려고 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야. 진행 중 절차. 그런데 쏙 이사 와버린 거야. 그러면 업무정지를 받은 건 아니지만 업무정지 때리려고 막 한참 그랬는데 이사 와버려요. 그럼 이 사람은 영업정지라는 그런 제재를 받는 게 마땅하지요. 이사를 왔죠. 이쪽에 와 있으면 등록관청은 동안구청장이 더 이상 아니고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사 왔을 때 자기가 진행 중이었다고 해서 동안구청장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못 때려. 그러니까 점잖게 토스해 주는 거지. 뭐 하라고? 여기서 때리라고. 그래서 진행 중인 행정처분 관련 서류도 뭐예요? 송부 넘겨주라 이거지. 그러니까 3번이 2개죠.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받은 거, 정과. 진행 중인 거 2개를 넘겨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넘겨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3번이 2개니까 그 박스 송부 서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하고 이전 신고를 한 경우에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개업 공인인증사 사장님에 대해서 때려야 될 행정처분은 누가 하죠? 이사 버렸으니까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여기가 핵심. 그래서 아까 송부서류 중에 요게 둘째 거, 두 번째 게 요거 그거죠? 진행주인 거 연결. 자, 하나만 더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사무소로 옮겨오면 옛날 사무실에 걸려있던 요 간판 있죠? 간판은 계속 걸려있으면 안 되지. 요 사장 간판인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직접 철거한다. 넘길 게 아니고 87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직접 철거. 이것도 별표입니다. 개공은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겠다. 지체 없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줄. 이전했는데도 철거를 안 하고 버티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다. 대집행한다는 얘기는 대신 떼낸다는 얘기입니다. 간판을. 그리고 떼낼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가죠. 인부. 사람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것을 떼냈어야 될 사장한테 나중에 뭐요? 내라 이렇게 해서 돈으로 받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간판을 먼저 떼내고 그걸 뭐라고 불러요? 대집행이다. 대신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사무소 이전은 이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만약에 동항구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같은 동항구에서 다른 동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이전 신고할 때가 동항구밖에 없잖아. 그럼 동항구청에 가서 이전 신고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되지. 그때 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이게 동항구일 때는. 그때가 두 가지지. 어떻게? 하나는 그 등록증에 있는 주소만 이렇게 고치면 되죠. 등록관청이 안 바뀌니까.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인정이 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새로 인쇄한 것도 인정이 되고 그렇게. 그거 하나 딱 이해하시면 그건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렇게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 요 스토리 하나 딱 하고 끝이야 끝. 네. 자 뒤에 가면 분사무소의 이전이라고 나옵니다. 분사무소 이전은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가지, 만약에 두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동항구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다고 쳐. 그럼 분사무소는 여기 만안구에다가 분사무소 낼 수 있겠네. 예. 만안구에 있던 요 분사무소 요 지점을 의왕시로 이전을 해. 요게 분사무소 이전이야. 분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절차는 4단계야, 4단계. 일단 짐을 싸서 옮겨. 의왕으로. 그리고 이 분사무소로 옮겼다고 이전 신고를 하는데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분사무소를 만안구 것을 의왕으로 옮겼다 그랬을 때 분사무소 옮겼다고 이전 신고를 만안구청에 할까요? 의왕시에 할까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야. 본점이 있는데. 왜냐면 중개법인은 등록증이 한 개야, 한 개. 본점에 여기 걸려 있다고. 등록대장도 한 개라고. 중개법인은 법인이어서 그렇지 한 명의 개업 공인인증사예요. 등록증이 한 개야. 여기서 갖고 있어.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나 분사무소 이전은 다 여기 기록돼. 등록대장에. 그러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여기다 하고 여기다 분사무소 냈다고 신고할 때도 여기다 하고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옮겼다고 신고도 여기다 한단 말이야. 그게 가장 핵심이야. 분사무소 이전했다고 이전 신고를 여기다 하는데 그때 이전 신고할 때 이것도 10일 넘어가면 과태료 물려요. 과태료는 약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때도 이전 신고할 때는
이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적어내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를 갖다 내고, 사무소 확보 서류는 요거야, 요거. 새 사무실. 새 분사무소.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고칠 게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 확인서 고쳐야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사무실에 걸으라고, 분사무소에 걸으라고 뭘 내주죠? 신고 확인서. 여기에 걸고 영업했었겠죠? 주소 적혔겠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신고 확인서 갖다 주면서 고쳐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어떻게 해요? 고쳐서 재교부, 재발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분사무소를 이렇게 옮긴 것을 신고를 여기다 했기 때문에 만안구청장은 옮긴 걸 알 수 있을까? 알고 있을까? 모르고. 의왕시장은 알고 있어? 아니. 분사무소 이전한 것을 동안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다 보니까 만안구청장이 분사무소 옮긴 거 모르고 있고, 여기도 모르고 앉아있지. 그래서 이제 마무리 네 번째가 알려주는 거지. 여기가 신고 받았으니까 통보. 두 군데 다 통보.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내용을 쓰고 있는 게 88페이지 내용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 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첫 줄이에요. 분사무소로 이전했을 때는 동그라미 1번 제목에 나오네. 10일 이내에 어디 가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신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거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가로 3번 어떻게 해요? 신고 확인서 재발급. 가로 4번 뭐예요? 통보. 4단계죠. 제일 중요한 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제목.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끝. 사무소 명칭으로 갑니다. 89페이지 보면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소 명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기억을 할 때 사무소 명칭을 많이 기억을 하는데 너무 흔하거나 또 중개해 줄 때 어떤 그 뭐라고 그러지? 어떤 임팩트가 없으면 잘 기억을 못 해. 뭐 중개해 준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약간 임팩트를 받았다,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호도 같이 기억을 하고, 그런 게 없을지라도 상호가 기발하면 상호를 또 기억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좀 지금까지 봤던 상호 중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상호가 고구마 부동산이에요. 노원에 있어, 공릉동 쪽에 있는데, 이게 저기 고구마가 그림으로 옆에 그려져 있어. 이런 그 그릇에 고구마가 담겨 있고 고구마 부동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읽기가 힘들죠. 그런 것은. 그런 상호를 하면 맨날 행운부동산, 삼성부동산, 행복부동산, 대박부동산 맨날 그거예요. 그럼 잘 이게 맨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상호 짓는 것도 일이에요. 일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호 지으려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돼.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하나 나올까 말까 그래요. 그리고 다 그 사람들 물어봐야 돼.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해. 자, 그 명칭이 상호예요. 상호. 상호라고. 자, 그때 법에서 간섭하는 걸 보면 부동산 사장님은 사무소 명칭을 쓸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 요런 글자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라는 글자가 들어가든지 또는 이런 글자 들어가든지 요런 글자 들어가야 돼. 그리고 앞에다가 뭐 행운을 집어넣든 대박을 집어넣든 하시라 이 말이지. 예? 앞에다가 뭐 세계를 집어넣든 삼성을 집어넣든 집어넣으시라 이 말이지. 요 글자는 꼭 둘 중에 하나 글자는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행운 공인중개사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무소가 빠져서 요건 꼭 들어가야 돼. 이건 빠져도 괜찮아. 오히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자, 참새 부동산. 이것도, 요 중개, 요 말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여기에 주안점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거예요. 중개란 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세계 부동산 사무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인식은 할 수가 있는데 법에는 안 맞아요. 부동산 중개 이 말이 들어가든지 사무소란 말이 여기 살려지려면 앞에가 이 말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이건 법 위반이 된단 말이에요. 예?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거 다 법 위반이죠? 그렇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잘못 써놓은 것이 간판이라면 철거 명령 대상이에요. 그래도 이거 만약에 철거 명령 대상인데 철거 명령을 받고도 안 띄면 대신 띄어. 대집행. 이게 세트예요, 세트. 좀 이따 교재에서 봐요. 자, 근데 요 사람이 있어 봐봐요. 복도파 할아버지야.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증이 없어.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그런 걸 쓰긴 쓰지. 근데 자격증이 없어. 증이 없다고, 증이. 그 바람에 이분은 사무소 상호 명칭을 쓸 때 요런 글자가 들어가게 쓰면 안 되고 뭐만 쓸 수 있어? 둘 중에 하나. 요것밖에 못 써. 요것만 써야 돼. 요거 쓰면 안 돼. 그래서 복도방 할아버지가 현대공인중개사 이렇게 쓰면 걸려. 대일 부동산 중개행 이렇게 쓰면 이거 되는 거야. 왜 그러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되는 거야. 이것도 돼. 이건 법 위반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대일 부동산 컨설팅 중개 사무소. 복도방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길게 써서 돼야 안 돼, 이거? 된다 말이지. 왜요? 부동산이란 글자하고 중개란 글자가 들어가면 되고 떨어져서 들어가도 오케이라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사이에 요거 집어넣어도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도. 근데 만약에 부칙 복도파 할아버지 이렇게 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법 위반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혹시 이게 간판에 이렇게 써놨다면 어떻게 돼? 철거명령 대상. 왜 저거 똑같아요?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집행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보면 그 89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첫 줄에 밑줄 그으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 두 줄만 밑줄 긋는 거예요. 둘째 줄 앞부분까지. 가로 2번 가시면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 끝까지 밑줄 그어버려요, 이건. 따라서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꼭 써야만 한다. 복도방 할아버지.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제목만 보시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다가 동그라미 2번 제목 철거명령 대상이 되고 말 안 들어먹으면 대집행까지 간다. 응? 오케이. 그 얘기야. 자, 네모 2번 간판 실명제 볼게요. 우리 이제 직장이나 공무원들도 뭐 그런 것 같은데 간판 실명제? 우리 뭐 일할 때 직원들 같은 경우 여기 이게 목걸이 같은 거 해가지고 여기 이름 여기 그 뭐야 뭐 직급 뭐 직위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쓴 거 있잖아요. 이거 달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일반 회사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서도 이거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법에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하면 좀 잘해. 좀 자기 행동할 때 좀 생각하면서 한다고 드러나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취지로 간판에다가 사장님 이름을 내걸고 하라는 뜻이야. 그게 뭐야? 간판? 실명제야. 간판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적어라? 대표. 사장. 그럼 누가 하는 사무실이라는 게 드러남으로써 뭐 활동을 할 때 조금 자기가 자제도 하고 지킬 건 좀 더 잘 지키고 그랬겠죠. 그거예요. 근데 이것은 법에 규정된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별로 이제 이걸 또 요구하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법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야. 간판에다가 사장님 이름 들어가라 이 말이야. 간판이에요 이거. 명함 아니고. 간판에 사장님 이름이 들어가면 돼. 저 네모난 게 이거 간판이에요. 간판. 사장님 이름. 근데 들어갈 때 보면 보통 이렇게 들어가죠. 대표 아무개. 밑에 들어가는 게 많죠. 그런데 아예 상호에 들어가는 경우 보셨어요? 드물게는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상호예요. 공인중개사, 김연아 사무소. 변호사나 법무사는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되면 뭐예요? 간판 실명제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게 나중에 보면 부동산끼리 이렇게 매물 같은 거 공유도 하고 매물 같은 거 정보 교환도 한다고. 그리고 부동산 뭐 얘기도 많이 해. 어디서 전화 왔다. 전화 오거든요. 그럼 어디서 전화 왔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풀네임을 부르기 힘들어. 응?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뭐 저기 대박에서 그 지역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대박이 어쩌고저쩌고 전화 왔던데 뭐 세계에서 왔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건 뭐라고 불러? 줄일 때 얘는 행운에서 뭐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되잖아. 이건 연하가 전화 연하가 뭐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게 조금 그래. 그래서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이거 일할 때 편해야 된다고. 그거보다는 뭐 행운에서 뭐라고 그러던데 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여기 더 좋은 것 같고. 핵심은 요 간판에 이름을 적는데 모든 간판이 아니고 세 가지 간판이야.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합니다. 세 가지 간판이 뭐냐 그러면 벽에 붙이는 간판. 벽을 이용해서 붙이는 간판이 있죠. 그걸 벽면 이용 간판이라고 그래요. 벽에 붙이는 거. 옛날에 간판은 이렇게 이제 막 튀어나오게 간판을 막 달고 막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 길 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간판 못 다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붙이는 거. 벽면 이용 간판. 그 다음에 이 돌출 간판이에요. 돌출 간판. 튀어나온 간판. 이런 돌출 간판을 혹시 달았다면 거기도 사장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드문데 멀리서도 볼 수 있게끔 옥상에 올려놓은 간판이 있을 수 있어요. 좀 드물어. 거기에도 이름이 들어가야 돼. 이런 데다가. 주로 요게 많겠죠. 근데 모든 간판에 사장님 이름을 적으라는 건 아니요. 모든 5개 광고물은 아니라고. 5개 광고물이 뭐예요? 여기 있네. 5개 광고물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간판. 두 가지 용어를 법에서 다 씁니다. 어떤 때는 법에서 간판이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5개 광고물이라고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같은 말로 보시면 돼. 그래서 간판이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간판, 모든이 아니고 세 가지 간판에만 사장님 이름 적어라 이거죠? 네. 오케이.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시험에 잘 나온 게 간판 중에 법인 간판이 문제가 돼. 법인 있죠? 법인 간판에는 당연히 갑중개 법인이다 그러면 대표자의 이름을 간판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사무소가 또 있을 수 있죠. 분사무소 간판에는
대표자 이름을 적을까? 책임자 이름을 적을까? 이거지. 분사무소는 책임자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오고, 틀리게 냈다가 하면 매번 이렇게 내. 분사무소 5개 광고물에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땡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판 실명제가 요건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싸죠, 싸. 과태료. 그 다음에 이거 간판 실명제를 어겨서 이걸 안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철거 명령 대상. 철거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진 철거 안 하면 뭐예요? 대신 떼내죠? 그럼 뭐라고 불러요? 대집행위다. 이게 한 세트다. 끝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정리하면 네모 2번 제목에 간판 실명제인데 가로 2번 5개 광고물이 간판이에요. 근데 3가지 간판에 사장님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3가지 간판.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둘째 줄 끝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3가지 간판 중에 둘째 줄 끝에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여기가 핵심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인데 실명이죠 한마디로. 그때 핵심은 셋째 줄. 법인의 경우는 누구 이름? 대표자. 분사무소의 간판에는 누구 이름?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다. 가로 4번.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다가 철거 명령에다가 대집행위요. 그죠? 한 세트입니다. 끝. 쉬겠습니다.